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단금보 포물선 직선 모델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 단금보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mn 값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번 강의도 똑같이 단금보 mn 값 구하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약간 달라진 점이 있어요. 앞에서는 단금보를 등가응력 블록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등가응력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 중 하나인 포물선 직선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포물선 직선 모델이 뭐냐? 정확히는 포물선 직선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됩니다. 앞에서 mn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충력을 구하고, 충력을 구하기 전에 응력을 구하기 전에 변형률을 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일단 스타트는 변형률 선도에서 합니다. 요런 선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뭐 한번 적어주면은 여기가 입실론 cu 0.003을 썼었죠. 그리고 여기는 철근의 변형률인 입실론 s라고 불러줬습니다. 여기서 요 입실론 s는 항복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응력을 체크해주면은 요렇게 FY로 우리가 해줬었죠. 철근의 항복 응력이라는 표기로. 그 다음에 요 콘크리트 압축부 있죠. 얘를 등가응력 블록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폭이 이렇게 A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점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등가응력 블록이 아니라 포물선 직선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는 걸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결과를 이제 여기다 먼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포물선, 그러니까 일부분은 포물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은 포물선 직선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개념 자체는 등가응력 블록이랑 흡사해요. 등가응력 블록이 뭐였냐면 그 콘크리트에서 응력을 구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등분포로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폭이 A고 0.85 FCK라는 응력 블록을 쓰면은 똑같은 충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등가응력 블록은 아니지만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직선을 그려서 응력 체크를 해주면은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놓은 거고, 얘와 얘의 이제 식을 좀 써드리면은 요 직선 부분 있죠. 얘는 0.85 FCK가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포물선 부분의 식은 약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식이 됩니다. 이 1번과 2번 식이 뭔지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려준다면 얘에서 충력을 끌어내는 거나 뭐 등가응력 블록에서 충력을 끌어내는 거나 아니면은 실제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을 이용해서 끌어내는 거나 결과값이 똑같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형률에서 응력을 구해야 할 텐데 이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거예요. 하나는 등가응력 블록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 그려준 포물선 직선을 이용하는 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계속 논리를 진행해 볼게요. 이 점 있죠? 여기 이제 원점은요 여기 중립축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가응력 블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등가응력 블록은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 블록의 깊이를 A라고 하고 베타1C라고 우리가 불러줬죠. 근데 이 포물선 직선 모델은 요 깊이가 이제 중립축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요런 모델이 하나가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서 해볼게요. 그러면 변형률에서 응력까지 구했다면은 응력에서 충력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요 응력에서 충력 바꾸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그린 포물선 직선 모델 응력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을게요. 자, 요렇게 응력을 다시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철근 응력이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 포물선 직선 모델 있고 요 길이가 이제 중립축 C라고 얘기를 했죠. 요 응력이 이제 작용하는 면을 단면에 표시를 해보면은 요 중립축 C만큼 일단 가줘요. 요렇게 그렸을 때 이 면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폭이 이제 C만큼, 높이가 C만큼, 그 다음에 이 폭은 B만큼 해서 요 BC 직사각형만큼 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면에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면 충력은 어떻게 될까? 자, 앞에서 충력은 어떻게 구했죠? 충력은 응력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여기다가 적어보면은 얘는 알파 0.85 FCK의 BC가 됩니다.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은 얘가 이제 압축력 C로 박힐 텐데 얘는 알파 0.85 FCK BC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충력은 응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면적은 이제 작용 면적인데 보시면 이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B 곱하기 C입니다. 그러면 요 충력의 크기식에서 이 BC가 일단 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 알파 0.85FCK가 응력의 크기라는 건데 왜 알파 0.85FCK라고 했냐? 그 충력을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하려면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작용 면적에 대해서 응력이 모두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가응력 블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0.85FCK였는데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면적을 했죠. 그 이유는 등가응력 블록의 경우 이 응력의 크기가 전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응력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야, 이 포물선 직선 모델로 충력을 구할 건데 그러려면 응력의 크기는 일단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게 응력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응력을 만들려면 이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될까라는 걸 사람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얘는 계산을 해본 결과 0.85FCK에다가 알파라는 숫자를 곱해주면은 얘를 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0.85FCK가 응력 하나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포물선 직선 응력을 이제 똑같은 응력 크기로 맞춰주려면 알파 0.85FCK로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아니 이 응력을 이렇게 똑같이 0.85FCK 알파로 맞춰준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 그냥 등가응력 블록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물선 직선 모델이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 똑같은 크기로 바꿔줄 거면 등가응력 블록을 쓰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등가응력 블록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A일 때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A로 바꿔줬을 때는 0.85FCK고 만약에 내가 응력을 이 중립축 전체에 작용하는 걸로 잡겠다 하면 이때 알파 0.85FCK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면적의 높이가 C일 때는 포물선 직선이었고 A일 때 등가응력 블록이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건 어떻게 구한 거냐? 이건 조금 수학적인 얘기여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나 만약 처음 배우시는 분은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걔를 면적으로 나눈 값을 구한 게 얘입니다. 등분포일 때는 응력 크기 곱하기 면적을 해서 충력을 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크기가 다를 때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포물선 직선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0.85FCK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기괴한 이 식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요 그래프를 충분히 적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력을 적분한다는 건 응력을 다 더하라는 거죠. 짝짝짝짝 다 더하면 그냥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식 적분하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고요. 적분을 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면적인 BC로 나눠주면은 얘가 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한 겁니다.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충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힘이라는 거는 크기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죠. 그럼 위치 어디에 찍히냐? 이 위치는요, 이제 베타 C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베타 C인데 일단 C는 중립축이에요. 그리고 베타도 이따가 이제 알파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중립축을 구해가지고 어떤 숫자 베타를 곱해주면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C가 중립축이라는 것도 여기다 적어줄게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인 충력으로 바꿔주면 된다. 당연히 이제 다음 강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포물선 직선 모델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요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BC, FCK 0.85, 그 C 얘네들은 다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만 새로 나온 개념인데 알파 베타는 이제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KDS 설계 기준에서 이제 제 기억상 20, 14, 14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휨이랑 압축 설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 이제 표 4.1-1을 찾으시면은 요 표가 나와 있는데
표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압축 응력,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의 응력이 40MPa보다 작거나 같다면 알파는 0.8을 쓰시면 되고요. 베타는 0.4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FCK 값이 주어졌는데 얘가 막 30이야. 그럼 40보다 작죠. 40보다 작으면은 알파 0.8, 베타 0.4 쓰라 그랬으니까 그때 충력의 크기는 0.8 곱하기 0.85 곱하기 30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BC 면적을 해주면 되고 위치의 경우에는 베타 0.4 쓰라 그랬으니까 0.4에다가 내가 구한 중립축을 곱해주면 충력의 위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표에서 그냥 응력에 따라서 알파 베타를 쓰시면 되고 이 위에 N 입실론 CO 입실론 CU가 있죠. 얘는 뭐냐면요. 그 포물선 직선식 있죠. 여기에 얘 입실론 CO, CU, N 요 값을 정해 준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 입실론 CU가 아닌데 여기 입실론 C입니다. 여기가 이제 입실론 C고 이 입실론 CO와 N을 정해준 게 요 CO와 N이고 입실론 CU는 요 변형률 곡선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 값을 이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사실 요 세 개는 거의 이제 쓸 일이 없을 거고 요 알파 베타 값만 좀 이제 찾는 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안 보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이제 문제를 다음 강에 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고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은 단근보에서 mn 값을 구하는 걸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하려면 충력을 먼저 구해야 되고 충력을 구하기 전에 응력을 구하기 전에 변형률 선도를 구해야 하는데 변형률 선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응력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 강의까지 한 등가응력 블록 그 다음에 지금 배운 포물선 직선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럼 포물선 직선 모델이 뭐냐? 요 변형률 선도를 이 1번과 2번식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응력을 구하자는 거다. 요렇게 구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충력 최종 크기가 알파 0.85 FCK BC 얘는 요 BC가 작용 면적 그리고 얘는 이제 응력 크기의 정확히는 평균 값입니다. 평균 응력 크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충력 크기를 구하고 이 충력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중립축에다가 베타라는 값을 곱해주면 된다. 이 알파 베타는 요런 이제 표에서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문제를 통해서 다뤄볼 거고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